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이낙연이 신천지랑 관련이 있을 리는 없지요. 미국에 한 1년 갔다가 왔는데 미국에서 계속 이낙연이 말하고 다니는 거는 경제 번영보다 안보가 본질이라고. 중국의 의존 높아지면 외속이 우려된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런 얘기 하다가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귀국 소감을 말하는데 윤석열의 대일 외교에 낭패감을 느낀대요. 미국한테 주기만 한다. 윤석열과의 대립각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신당은 상당할 계획이 몇 달 전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반윤으로 결집을 해야죠. 친박도 모으고. 근데 이낙연이 신천지 연로서를 주장한 유튜버가 있었죠. 그래서 이낙연 측이 법적 대응한다고 고소하고 몇 천만 원 소송하겠다고 막 이러는데, 아유, 신천지랑 관련이 있을 리가 없죠. 어떻게 국무총리에 당대표까지 하고 이랬던 분이 신천지랑 한 표가 되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 없단게요. 그래서 저도 그럴 리가 없다는 거를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김어준도 고소를 하지 왜 김어준은 고소를 안 했을까? 신천지가 경선 때 이낙연 지지했다. 성분을 알 수 없는 10만 표가 막판에 몰렸죠. 그게 신천지 표라고 김어준이 주장을 했는데 전 모르죠. 저는 몰라요. 근데 왜 김어준은 고소를 안 하고 일개 유튜버는 고소를 할까? 이낙연은 이때 고소를 하지 그랬어요. 김어준을. 그러니까 김어준이 뭔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얘도 잘 모르고. 대한인 신천지 연로설 올해 6월달이에요. 이낙연 측이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고 SNS에 이낙연 전 총리 신천지 연로설 법적 대응 이런 얘기가 확산되고 있대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도 전혀 사실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어떻게 이런 사이비 종교단체랑 유력 대선 후보였던 국무총리의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신천지를 한패가 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박약한 근거를 기초로 제대로 된 근거가 없음에도 특정 유튜버가 연로설을 제기했고 많이 확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민형사상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아유, 그럼요. 큰일 소리죠. 말이 됩니까? 신천지랑 한패라는 거는.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전 믿을 수 없단게요. 장덕천이라는 사람이 고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장덕천 부천시장이 이재명한테 개겼덤이죠. 경기도는 100% 보편 지원하겠다.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부천시장은 막 반대하고 이러다가, 그럼 부천만 빼고 경기도민은 100% 보편 지원할게. 이재명이 그러니까 깨갱 하면서, 아이고 제 잘못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뜻을 같이 해요. 이런 찐따 같은 게 부천시장 장덕천이었다. 부천시 함께 간다. 갑자기 또 태세 전환. 근데 여기서 고소를 앞장서서 했던 게 이 장덕천이라는 사람이었는데요. 하여튼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재명 재난수호득 부천 빼려고 하니까 반대했던 장덕천 시장이 잘못했구먼요. 신나게인 것 같아요. 이 장덕천은 제가 잘못했구먼요. 저희 부천도 보편 지원 해주셔요. 장덕천 부천시장 코로나 비상에도 이낙연 지지 의심되는 모임에 참석해 춤판을 벌였대요. 코로나 사태 때 부천시장이 문꿀 오소리 모임에 가서 춤판을 벌였다. 문꿀 오소리 이름도 이상하고 얘네들이 문파라는 애들인데, 문재인 팬클럽 애들이 왜 이렇게 으쓱한 네이밍을 쓸까? 그냥 문사모 정도면 좋지 않아요?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근데 문파래요. 조폭도 아니고. 왜 신천지에서 쓰는 요한지파 무슨 파 요거를 문파라고 또 쓸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좋은 뉘앙스로 써야죠. 왜 정치인의 팬클럽이 조폭 같은 파예요. 문파. 문꿀 오소리도 거시기 하고. 이낙연을 소송을 하고 지켜주는 장덕천 부천시장, 이재명 싫어하는 이 문꿀 오소리 모임에 가서 춤판을 벌였대요. 코로나 기간 중에. 이상한 거 아닌가? 좀 이상한데 그럴 리는 없죠. 이낙연이 신천지랑 한패일 리는 없어요. 그죠? 문파 라이브 연결고리. 이낙연을 찬양하는 부천시청 어울마당에서 문파 라이브를 했어요. 근데 문파의 주인공이 또 이낙연이에요. 문재인과 이낙연을 지지하는 친문 핵심 그룹인 문꿀 오소리가 주최한 행사에 설훈도 오고 양기대도 오고 홍영표 또 장덕천 부천시장이 토크 콘서트에 출연했어요. 정운현 이낙연 전 비서실장도 참석을 했고, 문꿀 오소리가 문재인의 열성 지지자들이 스스로 칭하는 말이래요. 근데 5,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이 포화 상태에 이르는 상황에서 부천에서도 134명이 코로나 확진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콘서트를 열어서 쇼를 하냐? 얘들이 뭔가가 거시기 한 애들이에요. 뭔가 신천지 스멜이 난다고들 다들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문파, 문꿀 오소리가 설훈이다, 홍영표다, 이낙연 꼬봉들 여기 다 모아놓고 얘들이 또 친문이란 말이야. 그래서 200여 명이 참석해서 춤을 추고 소리를 질렀대요. 원래 이거 춤추고 소리 지르고 이런 거 잘하는 애들이 신천지 애들인데, 그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뭔가 느낌이가 신천지 애들이 원래 가면 쓰고 춤추고 율동하고 이런 걸 참 잘하더라고요. 장덕천 부천시장은 무대에 나와서 펄쩍펄쩍 뛰면서 춤까지 췄대요. 이런 모임을 어떻게 하나, 집권당에서. 이상한 애들이에요. 신기하죠. 또 이 장덕천 부천시장이 무대에 나와서 오소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도 오소리 출신입니다. 2015년 민주당에 입당했어요. 이른바 문파의 일원임을 고백했어요. 문재인, 이낙연, 문꿀 오소리, 문파 이상한 애들이네. 하여튼 문재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 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고 이런 토크 콘서트를 하고 희한한 짓들을 했다. 이상한 애들이네.
그리고 이제 광주 연희 나비 모여라. 이낙연 전 대표 입국길 맞이. 광주의 연희 나비는 또 뭐야? 왜 나비가 나오지? 나비랑 이낙연이랑 뭔 관련이 있나? 광주 쪽에 신천지 신도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낙연이 신천지일 리는 없겠죠. 지금 여의도 신복음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던데. 하여튼 광주에 연희 나비 모여라. 자기들을 나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희를 사랑하는 나비들 모여라. 근데 이낙연은 입국할 때 이렇게 녹색깔 남방에 나비를 또 이렇게 찼어요. 왜 그럴까? 나비의 상징이 뭘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이상하네. 왜 나비를 이렇게 차고 있을까? 경북 강물 연희 바다로 또 이러면서 저 가식적인 표정 보세요. 저까지 찬양해주는 애들은 과연 뭐하는 애들일까? 경북의 자기 팬클럽 종교단체 같은 느낌이 막 나요. 자꾸 이렇게 색깔로 자기 네들의 팀워크, 동질감을 형성을 하고 조직화된 게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굿모닝 똥파리 이만희 총회장의 설교 나비가 되자 신천지 요한지파 이낙연은 나비를 가슴에 달고 신천지 요한지파 색상의 옷을 입고 이만희가 나비를 좋아한대요. 신천지 총회장 교주 에이 설마 이낙연 전 총리님께서 당대표까지 하신 거물 정치인이 어떻게 이런 사이비 종교랑 한패가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 믿지 못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낙연이 들고 있는 십자가와 나비는 진리의 성읍 아름다운 나라 신천지 교단의 나비가 되자는 이만희 교주의 메시지를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해본다는 SNS가 있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이게 신천지랑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그냥 나비랑 인연이 있나 봐요. 이낙연 씨는 신천지의 상징 중에 나비가 있고 이만희 교주도 나비가 되자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 적이 있고 나비 선물을 받고 십자가와 나비는 신천지라고 하는데 그럴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그냥 판단하세요. 저는 잘 모른다게요. 이런 자료들이 있어서 보여드릴 뿐. 또 신천지의 상징 중에 샬롬 나비라고 있대요. 신천지가 내건 예수교회 간판. 나비 좋아하는구나 신천지 애들은. 근데 우리 귀염둥이 낙연이 형은 왜 자꾸 나비 좋아하는 거지? 신천지 신도일 리가 없는데 그죠? 이상하네요. 우연이겠죠 그죠? 우연입니다. 우연의 일치 그렇다고 보여져요. 그냥 우연히 나비가 좋았을 뿐이고 녹색깔이 좋았을 뿐이에요. 이낙연 전 대표는. 의심하지 말라는 아름다운 신천지. 여기도 나비가 또 나오네. 난 그냥 우연히 나비가 좋았을 뿐. 신천지랑 연루가 되어 있다는 이런 주장을 하는 유튜버들은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또 여기 신천지 진리의 성읍 아름다운 나라. 이건 또 이번엔 노란 나비네. 그렇구나. 이것도 우연이에요.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의도가 아주 안 좋은 시청자 여러분. 우리 이낙연 대표는 이런 더러운 사이비 종교랑 한패가 될 리가 없습니다. 또 이제 이낙연이 미국에서 귀국을 할 때 나비 의상을 입은 분들이 나비 선글라스까지 끼고 우리 연희 부채를 들고 이렇게 열렬히 환영을 해주십니다. 왜 그럴까? 나비랑 무슨 사연이 있나 봐요. 이낙연 전 대표가. 무서워. 대한민국 생존 전략. 이낙연의 구상. 나비 타령이네. 나비에 무슨 한이 맺혔나봐요. 이낙연 씨가. 그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천지 예수교회 마태지파. 이게 지파가 있어요. 파벌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요한지파, 마태지파 이렇게 있는데 공연 콘서트 이름이 나비 공연이에요. 나비 그림 여기 또 있고 나로부터 비롯되는 변화. 나비. 신천지는 나비를 좋아하네. 근데 왜 이낙연 씨도 나비를 좋아하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신천지가 전국적으로 지파를 나눠요. 파. 그중에 문파도 한 파벌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의심을 금한다. 문파가 신천지의 한 파벌일 거라는 의심은 금하시길 바랍니다.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어떻게 대통령을 하신 분이 신천지랑 한패가 될 수가 말이 안 된다게요. 그래서 요한지파가 녹색이고 요쪽이 신자들이 많아요. 근데 녹색을 왜 좋아할까 또 이낙연 씨는 12개의 지파로 나눠서 지역별로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또 요한지파가 녹색을 너무나 사랑하는 녹색을 상징색을 쓰고 있는 데인데 이낙연 대표는 왜 녹색깔을 이렇게 좋아했었나. 광주 전남 쪽에 신천지가 굉장히 세를 많이 확장했어요. 그것이 이낙연과 신문 세력들이 호남계 민주당 정치인들이 호남 쪽을 신천지가 많이 개척할 수 있게 도와주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말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그거는. 어떻게 사이비 종교 세를 불려줄 생각을 해요. 민주당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되지요. 신천지의 모임 같은 거를 큰 스타디움에서 몇십만이 모여서 하면은 팔찌 표식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데 얘들이 팔찌를 좋아하는 애들이다. 근데 이낙연의 귀국 당시에 이렇게 녹색깔 팔찌를 찬 사람들이 많아요. 녹색 팔찌를 많이 차고 있어요. 팔찌 좋아하는 애들이 신천지인데 왜 이낙연을 좋아하고 열광할 사람들이 과연 있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열광적으로 좋아할 건이 없어요. 명분이 없습니다. 이낙연이 무슨 노면을 지키고 문제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이렇게 열광적으로 조직적으로 환영하는 세력들이 동원이 될 수 있다는 거는 뭔가 신천지와의 연관설을 그거는 불가능하겠죠. 그죠? 얘들이 이렇게 팔찌를 차요. 팔찌에 녹색깔 옷을 입고 녹색깔 핀도 차고 그렇네. 팔찌를 차는구나 얘들은. 근데 이낙연이 뭐가 그렇게 그리웠을까? 민주주의 파멸하되 이거는 특정 종교와의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저는 의심은 안 하는데 그런 분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너무나 조직적이었어요. 이낙연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녹색깔 옷을 다 쫙 맞춰 입고 이렇게 열광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낙연의 귀국을 환영한 걸 보면 뭔가 단체에 갔다는 느낌이가 드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종교단체가 아닐까. 근데 그럴 리는 없다는, 이거는 그냥 우연일 뿐이란 게요. 이렇게 열광적으로 지지를 할 만한 일을 했나? 이낙연이? 연희 없는 세상은 싫어. 연희 없이 못 살아. 믿고 가는 연희의 울산. 연희 믿고 더블로 가. 울산에서 달려왔습니다. 꽃보다 멋진 연희를 위해. 울산에서 훨훨 날아왔어. 연희를 위해 비행기 타고 날아왔어. 이낙연이 과연 무슨 업적을 이뤘길래 이렇게 울산에서까지 오나? 이낙연이 미국에서 귀국한 게 1년 17일 만이라고 자기가 얘기를 했어요. 굳이 1년 17일 만에 돌아왔다는 얘기를 왜 강조를 하나? 여러분은 고통을 겪으시는데 저희만 떨어져 여친에 미안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아니 떠나세요. 1년 17일, 이게 또 우연이겠지만 노아의 방주가 1년 17일이 지난 시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대요. 노아가 방주 안에 체류한 기간이 1년 17일이다. 근데 이낙연은 미국에서 바로 귀국한 게 아니고 독일을 가고 이랬어요. 노아의 방주, 신천지호에 타세요. 그러면서 노아의 방주를 좋아하는 게 요 신천지인데, 좋아할 수도 있죠. 신천지가 노아의 방주 좋아할 수도 있고. 1년 17일, 요거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어요. 그냥 현대판 노아의 방주가 신천지호다, 이렇게 신천지 신도들이 노아의 방주를 또 좋아하네. 근데 1년간 미국 생활을 하고 바로 한국으로 귀국한 게 아니고 독일에 또 갔어요. 그래서 1년 17일을 딱 맞추고 독일에서 뻘짓하다가 온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독일이나 유럽 이쪽에 신천지 신도들이 상당합니다. 거기서 신천지들 모아놓고 강연을 하지 않았나 의심이 된다는 여론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연이란게요. 독일에 자기가 아무런 커넥션이 없을 건데 왜 독일을 갑니까? 독일에서 살았던 것도 아니고 주재원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20일 정도 있으면서 1년 17일을 맞춰요. 독일식 내각제 이런 거 주장을 했는데 독일에 가서 한 20일을 체류하고 강연을 한답시고 했는데, 어떤 또라이가 유럽에서 이낙연 강연을 들으러 올까요? 할 일이 아무리 없어도 이낙연이 전직 당대표가 독일에 왔는데 누가 그 강연을 들으러 가요? 근데 유럽에, 독일에 신천지 신도들이 엄청 많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유럽연합 수료식을 실시한 신천지, 천지일보 기사 일부분이요. 이만희가 독일까지 가서 신천지 세를 굉장히 늘리고 있거든요. 신천지 대표 이만희가 독일, 영국, 오스트리아,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체코 등의 국가에서 신천지 세를 굉장히 불렸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유럽에서. 그래서 이낙연이 가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되죠. 왜냐면 독일에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이 무슨 강연을 해요. 왜 가요? 미국에서 와가지고 갑자기 생뚱맞게. 근데 이낙연은 또 이런 얘기를 과거에 한 적이 있어요. 2009년 기사인데 독일식 의원 내각제로 바꿔야 한다. 의원 내각제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다. 독일식 의원 내각제란 것이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장하는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랑 거의 흡사한 게 독일식 의원 내각제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외교, 국방, 외치만 신경을 쓰고 내치는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뽑은 총리가 다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총리든 내각이든 다 국회에서 추천한 들만 써라. 대통령이 자기가 임명을 못하고 국회에서 추천해준 중에서 골랐어. 요게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인데 내각제예요. 독일식 의원 내각제랑 유사한 겁니다. 이낙연은 예전 자민련 할 때부터 독일식 내각제를 되게 꿈꿔왔었어요. 99년. 그래서 내각제 세력들은 굉장히 오래된 세력들이에요. 그리고 이낙연이 또 미국에서 와가지고 바로 한국으로 온 게 아니라 독일을 들렀다가 체코에서, 미국, 독일, 체코에서 21번 강연을 했대요. 제 채널 애청자 체코에 사시는 레픽디님도 예전에 체코도 지금 신천지가 너무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골치가 아픈 상황이라는 이런 제보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문재인을 맞이하던 젊은 백인 여성이 신천지가 아닌가 의심이 간다는 제보였어요. 왜냐면 문재인이 유럽 순방을 할 때 잠시 체코를 경유하는데 거기 어떻게 알고 젊은 백인 여성이 꽃다발을 들고 나타났었거든요. 문재인한테 주겠다고. 신천지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었어요. 체코 교포분의 의심. 전 아니고요. 이런 제보를 해주셨거든요. 체코에서 이렇게 가면을 쓴 젊은 청년들, 신천지의 포교가 당해서 체코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런 제보 해주시면서 문재인도 신천지랑 연관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간다는 제보였어요. 요 그림인데, 체코 프라하에 잠시 경유를 한 문재인의 동선과 시간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백인 여성 팬이 꽃다발을 들고 어디라고 한국의 대통령의 스케줄을 다 알고 나타났을까? 체코에는 지금 신천지 신도가 매우 많대요. 청년들, 젊은 분들이.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체코 프라하 숙소 앞에서 기다려서 꽃다발을 전해줬대요. 여러분, 체코의 대통령이 만약에 한국에 잠시 경유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체코 대통령 좋다고 꽃다발을 준비해서 숙소까지 찾아가고 이러는 게 말이 됩니까? 아, 손 모양이 신천지 도우미 손 모양이에요? 그렇죠. 원래 서양 국가에서 저런 손은 잘 안 하지요. 하여튼 제가 문재인, 이낙연이 신천지랑 한패라는 건 주장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좀 이상하네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낙연이 독일에서 강연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 백인들도 있어요. 젊은
학생들. 근데 독일에서 이낙연을 누가 안다고 이 강연을 들으러 오겠습니까? 동원된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러지 않았을까? 의심을 하는 거죠. 전 자세한 건 잘 몰라요. 그리고 굳이 또 독일을 왜 가서 20일을 체류하면서 체코 독일에서 강연을 한다고 설치다가 오나. 1년 17일을 딱 맞춰서 귀국하려고. 또 독일의 RBB 방송에서 베를린에는 신천지 신도가 500명이 있대요. 이게 2019년 기사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독일 공영방송 RBB에서 독일에 신천지 본부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참 이상하다, 그죠? 2019년에 500명의 신도가 베를린에 있었다. 베를린만 500명. 지금은 한 1000명, 2000명 되겠죠? 이낙연의 강연에 동원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좀 된다. 독일 공영TV에서 신천지 주의하세요. 신천지가 자꾸 세력을 넓히고 있다, 독일 내에서. 그래서 베를린 종파문제연구소가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대요. 그래서 한국인 유학생들도 그냥 교회를 가려고 갔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천지 신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얘들의 댓글 부대가 있어요, 보니까. 왜냐면 이낙연을 누가 열렬히 사랑하겠습니까? 근데 이낙연 반대하는 글에 싫어요 막 누르고, 아니 180석을 가진 당대표가 무슨 개혁을 했냐고, 너는 혁신 대상이다, 이낙연 비판하는 글에 싫어요가 있고, 근데 대표님 몸 건강히 돌아오세요 좋아요가 많고, 연희님 기다렸어요 하면서 하트랑 닉네임은 다른데 하트 찍는 거는 똑같잖아요. 나비 색깔도 비슷하고 좋아요가 많고, 이낙연 총리님 귀국하실 날만 손꼽아 기다립니다. 몸 건강히 얼른 돌아와 주세요. 녹색 파랑 하트. 요게 요한지파랑 또 다른 지파가 한패가 아닐까? 이낙연이 무섭긴 한가 보다. 이재명과 개딸들이 덜덜덜 떠는 거 보니 얘들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종교 집단 같아요. 글 쓰는 걸 보면. 설마 이낙연과 신천지가 어떻게 한패겠어요? 말도 안 되죠. 좀 나비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런데 쎄한 느낌이 납니다. 아무리 이재명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열광적으로 광적으로 이재명을 찬양하진 않거든요. 근데 연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이러고 있을 것임. 젊은 여성들이 70세 정치 아이돌 수트핏 최강자 이낙연 누가 좋아함? 안녕하세요, 노입니다. 우주 최강 이낙연, 사랑해요 이낙연. 이낙연 잘생겼다, 진짜 잘생겼다. 이건 중증 환자들 같네요, 진짜. 이낙연을 이렇게 열렬히 사랑할 만한 기폭제가 뭐가 있나? 명분이 뭐가 있나? 광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이렇게 막 이낙연을 찬양해 주는 거예요. 젊은 여성들이. 역겹죠. 이게 그냥 일반인들일까 아니면 신천지일까 저는 모르죠. 근데 신천지 같은 사이비 광신도들이 이런 일을 조직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한 거예요. 종교 집단 같진 않아요? 의심이 안 됩니까? 뭔가가? 느낌이가 이상하잖아요. 신천지랑 이낙연이 한패일 리는 없지만 그냥 좀 이상하다 이거예요. 세계 평화 주장 말고 가정 파괴나 하지 말라. 신천지 피해 가족들이 2018년 9월 19일 날 스타디움에 모여서 신천지 반대 시위도 좀 했었는데, 근데 문재인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그때 사이비 집단 신천지가 세계 평화를 내세운 대형 집회를 열고 내부 결속에 나섰어요. 이때는 문재인이 남북 정상회담하고 이럴 텐데, 이만희의 유튜브의 영상 또 보니까 남북 정상회담할 시기에 남북 평화 이런 거를 또 계속 주장하더라고요, 이만희가. 왜 그러지? 그러면서 또 녹색깔 티에다가 나비를 붙여놓고 이낙연 귀국 환영 티셔츠를 공동 구매하재요. 아이고야, 이걸 쪽팔려서 어떻게 입고 다녀? 그것도 비싸다. 2장에 89,900원. 아, 문재인의 앞치마 78,000원 정도 되는 비싼 거네. 이 싸구려 티셔츠 떼기를 2장에 9만원에 팔고 있습니다. 문파 단체방에 남겨주세요. 사이즈를 기입해서. 연희 나비, 낙달이랍니다. 낙달애들이 신천지 여신도들이 아닌가도 싶고요. 문꿀 오소리. 의심이 되네, 의심이 돼. 잼딸 따라한 거죠, 낙달. 이낙연 대표 돌아오니까 지지자들이 낙지 딸이래요. 언제 낙지 딸이라고 했냐? 문꿀 오소리 애들이 화났어요. 문파 내부 투표로 연파, 문파 말고 연파를 또 만들려고 했어요. 연희 깨비, 낙달 중 당선된 게 낙달이야. 그냥 딸딸이라고 하시든가. 이낙연 딸딸이 조직 기괴하죠. 얘들 이상한 애들이에요. 일반인들이 이런 광적인 팬심을 보여주진 않아요. 임영웅도 아니고. 임영웅한테도 이렇게 낯뜨거운 짓은 안 하는데, 혼수성태가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올 여름에 이낙연이 오면 대체할 것이다. 이재명 체제로 총선 치르면 낭패다. 완패한다고. 이낙연을 오히려 좋아하잖아요, 국민의힘의 이 혼수성태가. 녹색과 파란색을 좋아하는 거 보니까 베드로 지파나 요한 지파가 이낙연을 밀어주는 판이 아닌가 의심하는 이런 여론이 있대요. 전 모르겠지만. 조폭 같은 이름, 문파, 낙파, 문꿀 오소리, 연희와 도깨비들, 신천지 과천본부, 과천에 본부가 있죠. 여기가 요한 지파거든요. 서울 경기 남부 요한 지파 녹색. 그래서 녹색 넥타이들을 이렇게 메고 다닌대요, 과천 본부 사람들이. 근데 이낙연도 이게 녹색 티셔츠, 녹색 넥타이를 한 번씩 매던데 우연의 일치겠지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여집니다. 신천지일 리가 없죠, 이낙연이. 이재명은 이만희 신천지 교주의 검체를 채취하겠다고 밤 늦은 시간까지 과천 본부까지 막 날라다녔어요. 근데 문재인과 윤석열, 이낙연은 건들지도 않았죠, 신천지를. 모든 건 우연의 일치입니다.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음모론 이런 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를 또 건드린 게 박원순 시장이었어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만희를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어요. 감히 절대 존엄 우리 이만희 교주님을 건드려? 그래서 박원순이 석연치 않은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여기에도 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있지는 않을까 조금 생각하는 여론이 있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도 지금 죽이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재명은 살아남은 거고.
신천지의 기관지인 천지일보에서 여론조사를 뽑아낸 적이 있어요. 2019년에. 이낙연이 19.7이고 이재명은 상대가 안 되네, 박원순이랑. 이게 천지일보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한 건데 이낙연을 이렇게 1등으로 뽑아주네. 아, 신천지랑 친한가? 이낙연은? 왜 이렇게 천지일보에서 이낙연 지지율을 좋게 뽑아냈지? 왜 그럴까? 에헤, 모르겠다요. 천지일보에서 뽑아낸 여론조사인데 윤석열의 지지율 올해 7월달에 45%로 아주 좋게 뽑아냅니다. 또 윤석열은 40%대 지지율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모든 여론조사가 다 구라가 아닐까 저는 의심을 하는데, 제대로 국내임이 못하고 있는데 천지일보에서 뽑아낸 여론조사는 국내임이 잘한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 민심과 다른 여론조사를 뽑아내죠. 천지일보는 윤석열, 이낙연은 잘 뽑아내고, 원래 그 당시에 실제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47.6, 국내임이 32.8이었는데 국내임을 더 높게 뽑잖아요. 이상하다. 윤석열과 문재인이 이낙연과 함께 다 같이 신천지랑 한패이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하는 분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문재인 영화 누적 최종 관객수가 11만 명이었는데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민주당에도 이게 신천지 신도수가 아닌가도 싶고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 몇만 명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엄복동 영화가 실패했다고 하는데 17만 명이었어요. 1UBD가 17만인데 1UBD도 못 채운 거예요. 문재인의 영화는 인기 없어요. 문재인. 이재명의 형수 욕설을 튼 친문단체 간부 2심서 감형됐어요. 공익적 동기였답니다. 친문단체, 얘네가 문파고 문꿀 오소리고 신천지일 가능성이 없잖아요. 왜냐면은 이재명이 이만희 교주님의 검체를 채취하겠다고 신천지 조직위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제거해야 될 대상이죠. 신천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가 벌금 500만 원을 받았었는데, 깨시연, 얘네들은 문재인과 이낙연을 찬양하는 애들인데 얘네들이 또 한패가 아닌가 싶어요. 이쪽 신천지랑 뭔가 이상한 느낌들이 나니까 그 정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또 해드려 볼게요. 문재인과 이낙연은 원래 한패라는 정황이 있는 게, 이런 낯뜨거운 이낙연 찬양 그림들을 그려주는 미 문꿀 오소리 문파에서 그려주는 건데, 요 그림을 그려준 사람이 문재인의 개 달력 디자인도 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문재인과 이낙연은 한패고, 그리고 이렇게 낯뜨거울 정도로 이낙연을 찬양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윤석열을 찬양하는 그림도 그려요. 이 사람이. 그걸 보면 신천지로 한패가 아닌가 의심도 될 수가 있죠. 우리 문파가 그럴 리 없죠. 그럴 리 없단께요. 문파 라이브 에이드, 문꿀 오소리 토크쇼. 근데 예전에 대깨문 하셨던 분들 계시죠? 문재인 그래도 좋아하던 분들이 문파 이런 데는 가입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 문파 애들은 왜 이렇게 미친들처럼, 광신도들처럼 문재인과 이낙연을 찬양했을까? 진짜 문재인 좋아하고 지지했던 분들은 이런 데 가입 안 했는데 왜 문재인의 팬클럽이 광신도들 같이 되었을까? 얘들은 진짜 광신도들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가 아닐까. 쎄한 느낌들이 나요. 그리고 이런 글들을 쓰잖아요. 얘네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시무시한 태도를 보여줘요. 신천지 특유의 그런 뉘앙스의 글들이 있어요. 그럴 리는 없겠지만 문재인 대통령님이 이재명을 도와주는 순간 대통령님도 문파에서 제명당할 수 있다는 걸 자각해야 합니다. 아니, 문재인 사랑하는 팬들이 팬클럽의 주인인 문재인을 이렇게 협박을 한다고요? 신천지의 절대 최고 존엄은 이만희 교주고 문재인은 여러 지파, 파벌 중에 하나라는 얘기겠죠. 이재명은 이만희 교주의 검체를 채취하고 신천지를 괴멸시키려고 했던 자이기 때문에 제거해야 되는데, 문재인이 이재명을 도와주게 되면은 문재인까지 제명할 수 있다 협박을 한 걸 보면, 하지만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럴 일은 없으니 문파님들 사서 걱정하지 마세요. SNS를 봐도 문파라는 애들은 느낌이가 안 좋아요. 뭔가 쎄한 느낌이고, 근데 이런 문파랑 SNS 마팔, 팔로잉을 서로 해주고 이런 건 문재인이에요. 대박났습니다, 트치님들. 제가 드디어 대통령님과 함께 사진도 찍고 짧지만 대화도 나눴습니다. 게다가 제가 호주에서 온 호주 문파라고 하니까 절 알아보시고 우리 마팔이잖아요 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문파, 신천지로 의심되는 문파와 마팔을 한다고 기억까지도 하고 있어요. 문재인 친문 세력들의 지지 기반이 신천지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나는 호주 문파다. 이 사람은 트위터에 대문 사진이 노 이재명이에요. 인간 쓰레기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과 마팔 친구를 하고 있다. 문재인은 기억까지 하고 있다. 이재명은 완전 극혐합니다. 뭔가 좀 찢찢거리면서 공격적인 글을 쓰는 애들이 신천지 애들인데, 느낌이가. 근데 걔네들이 문구로 오소리고 문파라는 얘기예요. 또 근데 문재인이 문파 애들하고 마파를 하면서 SNS 친구를 맺고 기억까지 하고 의심되는 거 많지요. 근데 이 호주 문파라는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반가워해 주잖아요. 문재인이. 대통령님 이 모양 자세 좀 봐주세요. 우리까지 보이시죠? 하하하. 사진 찍어주신 분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팔이잖아요 해서 우리가 사진에 담겼을 줄이야. 거의 무슨 광신도처럼 이렇게 하네요. 저 오늘까지만 미친 듯이 좋아하겠습니다. 내일 출국하니까 그 전까지만 죽기 살기로 성덕의 삶을 즐기겠습니다. 조정녀. 뭐 이렇게 문재인을 찬양하는지 모르겠어요. 또 미세스 다하시라고 하는 사람도 문파인데, 이니연이 어차피 제명이는 감옥 간다. 두 마리 코뉴어 집사. 오로지 이니연이 위한 대의원. 문재인이, 이낙연이 합쳐서 이니연이 라고 하는데 문재인이 팔로우 하잖아요. 는 빼박이죠. 근데 얘들은 느낌은 신천지 느낌이 또 나고, 근데 뭐 그럴 리는 없어요.
우리 문프가 그럴 리는 없단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문재인과 이낙연이 신천지와 한패라는 거는 저는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해온 사람이에요. 또 냥이보안관이라는 집단지성 문파 소속, 여기도 문재인이 또 팔로잉을 하고 있어요. 이재명 아웃 이러고 있는데 문파 이재명을 저주한다. 왜? 같은 민주당인데 왜 이재명을 이렇게 저주하지? 이만희를 교주님을 조지려고 했던 것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닐까? 문파라는 애들은 신천지가 아닐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건 죄는 아닙니다. 이 문파라는 애들은 윤석열을 지지선언을 해요. 대선 때. 이번엔 2번 전략적 지지선언. 대선에 임하는 오소리들의 윤석열 지지선언인데 왜 문파 문재인 팬클럽이라는 애들이 윤석열을 지지합니까? 이재명이 되면 안 되니까 얘들은. 이만희 교주님을 조지려고 했던 걸 대통령 뽑을 수가 없죠, 얘들은. 문재인과 이낙연을 지지하는 문파가 16,725명의 동의를 받아서 윤석열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했어요. 얘들 뭔가 쎄하다. 그리고 이기명 회장님이 돌아가셨다고 구구절절하게 애도의 SNS를 남겼었는데, 이기명이라는 사람은 문파예요. 내 예감이 두렵다. 이재명이 민주당을 땅에 묻을 것 같구나. 이랬던 이재명을 저주하는 문파. 얘 죽음을 애도하고 그러는 걸 보면 문파랑 한패는 맞고 윤석열을 지지 선언한 거 보니 문재인과 윤석열은 한패네요. 우리 문프 그럴 일 없죠? 또 낙연동지회 단톡방인데 이재명 구속 촉구 손편지 릴레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오늘부터 7월 10일까지 화력을 집중합시다. 이재명을 구속시키라고 한동훈한테 편지를 쓰던 게 팬클럽 애들이고 정상적인 정치 지지자들의 모임으로 보이지 않죠. 과격하다고 불리우던 손가혁도 이재명 열렬히 지지하지만 이런 광적인 건 안 했어요. 얘들은 종교단체로 의심될 수밖에 없어요. 문파가 만들고 윤파가 공유한다. 선거판을 주도하는 더 레프트는 누구? 문재인의 포스터를 열심히 그리고 이재명 모멸하는 디자인 작품들 막 만들어서 인터넷에 퍼뜨리고, 그래서 문재인이 직접 감사하다는 메시지까지 남길 정도로 이 더 레프트라는 자는 인터넷이나 커뮤니티 이런 데다가 문재인 찬양, 이재명 죽이기 이런 거 했던데, 얘가 윤석열 찬양하는 그림 같은 것도 많이 만들었다고요. 더 레프트라는 문파가 만든 그림이에요. 흥이 난다, 열이 오른다, 승리 어퍼컷, 광주를 윤택하게 구석구석 즐거운 쇼핑을 열다, 석탑필드 어때요? 근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어떻게 윤석열을 지지할 수가 있습니까? 위에서의 뭔가 지령이 있지 않는 한. 또 이런 그림 그리면서 문재인 찬양을 했던 더 레프트라는 자거든요. 문재인 찬양하도 윤석열 찬양하는 거 보면 둘이 한패 맞네요. 아니래요. 근데 그럴 리가 없대요. 요 더 레프트라고 카피라이트 붙여놨죠. 얘가 문재인 찬양하는 그림 그리다가 윤석열 찬양하는 그림 그려요. 파란을 더하다. 그러니까 문재인의 민주당의 다음 주자는 윤석열이라고 민주당 파란색을 또 그리잖아요. 봄을 시작하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당선자 시절에 청와대로 초대를 했죠, 문재인이. 그래서 역대 최장 2시간 51분 동안 윤석열과 문재인은 비공개 회동을 해요. 둘이서 신나서 폭탄주를 말아 처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윤석열이 대통령 되고 엄청 자축 파티를 한 거죠, 둘이서. 아니 2시간 51분 동안 윤석열하고 문재인이 할 얘기가 뭐가 그렇게 많을까요? 이게 더 레프트가 그린 그림이에요. 또 이게 더 레프트의 그림. 레전드 문재인 국정 지지율 45.8%, 대통령 당선 득표율 41.1%보다 높은 수치. 이 여론조사도 다 구라예요. 적폐 여론조사 기관들 다 장악했죠. 적폐 기득권들이. 얘들 통제하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문재인 여론조사 높게 뽑아냈어요. 제대로 한 개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끝까지 지지율이 높았겠어요. 그래서 이 더 레프트는 김건희 찬양하는 것도 작품을 만들어요. 적폐들을 입 다물게 만든 호탕함. 정치라고 하는 건 항상 자기 편에 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진짜 걸크러쉬래요 이게. 녹취록 공개됐을 때 이걸 가봐쳐준다고. 또 페블캡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자가 아까 이낙연 그림도 그려주고 문재인 그림도 그려줘요. 그러면서 문재인의 개 달력 디자인도 이 페블캡이라는 자가 해줘요. 그러면 한패 맞네요. 문재인과 이낙연은. 요 개달력, 요 디자인이 페블캡이가 한 거예요. 개달력 또 팔았죠, 열심히. 뭐 이렇게 돈 욕심이 있는지 문재인은 요까지 달력을 또 만들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천지와의 연루설은 뭐 음모예요, 음모. 근데 이 페블캡이란 자는 이게 달력에 올라간 그림인데 이렇게 웃고 있는 표정으로 만들어줘요. 걔가 이렇게 웃지 않았는데 웃는 걸로 이렇게 입꼬리를 올라가게 그려준단 말이에요. 눈도 이렇게 웃는 것처럼 그려주고. 개 아프다고 버리니 동물 사랑하는 쇼 해가지고 또 돈벌이를 하죠. 더러운 입니다. 평산 책방에는 이재명이 책이 없고 이낙연 책은 들어왔대요. 이낙연의 대한민국 생존 전략. 이재명 책은 왜 없을까? 조국 책, 이낙연 책, 진해편 책들만 놔둔 거예요. 진짜 왜 이렇게 쪼잔할까? 일본 애들이 하는 방식이거든요. 이렇게 쪼잔한 짓 하는 거. 소패 맞아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판단은 여러분들이 내릴 거고, 저는 문제는 소시오패스가 맞다고 봅니다. 감정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쪼잔하고, 또 이런 김남훈 같은 동파리랑 또 친하게 지내죠. 정치 신세계 김남훈이라고 하는 프로레슬러 출신이 하는데 신천지랑 신세계랑 비슷하지 않아요? 정치 신천지라고 쓰면 너무 티나니까 정치 신세계라고 쓴 것 같아요, 느낌이가. 김남훈도 신천지 신도가 아닐까 뭔가 의심이 가는데 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의심은 죄가 아니니 좀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신천지나 신세계나 같은 뜻 아닙니까? 이렇게 신세계랑 신천지를 같이 써요. 신천지에서는 정치 신세계 김남훈은 신천지 신도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인지 거기 채널인데 신세계와 신천지를 같이
쓴다는 걸 보면 정치 신세계의 김남훈은 신천지 신도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면서 박근혜도 지지를 했었죠, 신천지는. 왜냐면 얘들은 돈벌이가 목적인 애들이지 정치 이념을 따르고 이런 애들 아니에요, 신천지는. 그렇다 보니 좌파나 우파나 양쪽에 다 정치 세력을 제공해주면서 걔네들 세력을 계속 확장시키는 거죠. 제가 신천지랑 이낙연이 한패라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단 한 번도. 그럴 리 없다고 그냥 여러 가지 자료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신천지일 리가 없어요, 문재인과 이낙연이. 근데 이 정치 신세계의 김남훈은 문재인을 찾아 인사하러 갔는데 이렇게 반가워하면서 문재인은 인사를 해줘요. 저보다 유명하지 않은 유튜버인데 이름까지 김남훈 이렇게 불러주면서 반가워하고 사진을 찍어줄까. 그렇게 뭐 유명한 정치 유튜버도 아닌 자를. 저는 문재인, 이낙연이 신천지와 한패라는 주장을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 지금 울고 있다. 우리 이니가 김남훈이라고 불렀다. 김남훈 씨도 아니고 김남훈. 이니케가 저런 호칭하는 건 말 그대로 관계적 위치적 가드 내려버린 친밀감. 훈 프로찡 보면 내내 미안했는데 이런 길을 선택 안 했으면 진영 램드 꽃길 쭉 갔을 사람이라. 저 루나라는 애도 신천지로 보여져요. 문파인데 김남훈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 김남훈은 이재명이 문재인 만나러 갔을 때 이렇게 쌍욕을 하던 애요. 이렇게 문재인을 찬양하더니. 그러니까 이만희가 절대 존엄이고 그 밑에 파 중에 하나가 문파일 뿐이니까 갑자기 이만희 교주를 제거하려고 검체를 채취하겠다고 동분서주하던 이재명을 제거하고 싶은데 둘이 같이 함께하는 모습 보이니까 바로 쌍욕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문재인도 문파에서 제명할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그걸 보면 신천지가 아닐까 의심되는 거예요, 김남훈도. 김남훈은 전해철하고도 친분이 있더라고요. 수플렉스 프로레슬링 기술을 하면서 당선 리프트 이렇게 전해철까지 찾아가더니에요. 그래서 친문 세력과 신천지는 커넥션이 있지 않을까 의심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당연히 이걸 보면. 문제는 또 웹툰을 추천해준 적이 있어요, SNS에서. 서남은 역경을 극복하는 힘입니다 하면서 갑자기 생뚱맞게 문재인이 웹툰을 볼만한 사람은 아닌데 웹툰을 추천을 해줄까. 웹툰 작가는 뭐하는 사람인가. 배혜수라는 사람인데 진심으로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여러가지 부족한 제 작품을 추천해주셔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도 느낍니다. 감사하다고 막 열광했어요. 근데 이 웹툰은 무슨 웹툰인가 좀 찾아보니까 웹툰 작가가 탈당하지 말아야지, 경비만 쏙쏙 뺏기는 것 같지만 그래도 끝까지 당에 남아 보잘것없고 약한 이쑤시개라도 들고 싸워야지, 후보 교체하고 이재명을 교체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자유 웹툰을 추천을 해주는 게 문제이고, 예, 쌍가포차 맞습니다. 후보 교체하고 민주당의 패악에 계속 저항하다 보면 이쑤시개가 거대한 산처럼 쌓여 저들의 부패한 제왕적 의회 권력을 무너뜨리는 발판이 될 것. 부패한 제왕적 의회 권력은 문재인과 친문인데 솔직히 말해 하루에 10번은 탈당 고민하는데 나중에 이재명 부역자 청산할 때 힘보태려고 억지로 유지한다. 얘들 느낌이가 뭔가 하나로 구심점을 가진 종교 조직으로 보여져요, 느낌이나 말투가. 이 웹툰 작가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민주당의 열이 받는다고 탈당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이 열받는 민주당을 도와주고 재명이를 도와주는 길입니다. 탈당이 아니라 더욱더 입당운동에서 민주당 저 악귀 새끼들 모조리 잡아들이고 물갈이 해야죠. 악귀 새끼들. 이게 좀 신천지 용어 같은데 얘들이 너무 공격적인 글을 써요. 필요하다면 민주당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탈당은 저놈들 돕는 길입니다. 얘들이 악귀 짓을 하고 있죠.